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11월이네요. 날씨가 좀 싸늘해지다 보니 저도 약간의 감기 기운이 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기 기운 돌면 목소리가 더 괜찮아지지 않나요? 농담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이런 이유로도 불허가를 받아주는구나. 다시 감정평가. 이런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제가 경매 물건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이렇게 불허가를 받아줘서 다시 감정평가한 경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송파구 마천동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보면 1억 6,570만 원인 상태에서 낙찰이 되었는데요.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불허가가 2명이 입찰을 했고, 신건을 넘겼죠. 일단 신건을 넘겨서 낙찰을 받았는데, 2명이나 왜 입찰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송파구라고 해도, 그 값어치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내용을 살펴보시면, 11월 16일 날 낙찰을 받고, 11월 23일 날 불허가가 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일단 내용을 보시면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낙찰 날짜가 11월 16일인데 11월 20일 날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래서 23일 날 불허가가 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불허가가 난 이유를 무조건 알 수는 없지만 그 문건 처리 내역을 문건 접수 내역이나 송달 내역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허가가 단 날짜 11월 23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본다라는 거죠. 살펴보니까 12월 4일 날, 현황 재조사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집행관이. 그리고 11월 23일 날, 기타 감정평가서 기타에서 감정평가서 제출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두 번이나 제출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집니다. 불허가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 불허가가 받아진 다음에 감정평가서가 제출이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먼저, 이 불허가가 나기 전과 불허가가 난 이후에 제가 그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어서 현황 조사서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현황 재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전과 후를 비교를 한 거죠. 불허가 나기 전에 원래 그 낙찰되기 전에는 불허가 나기 전에 현황 조사를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재 중이었고 임차인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임차인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세무서에 없었고 전입으로는 추정하는 임차인의 등록 보고함 뭐 이 정도 내용이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변경된 현황조사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붕에 천막을 덮어 씌워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기와를 군데군데 쌓아두었음. 그 다음에 신축 건물 공사 현장 쪽 옆에가 신축 건물 공사 현장으로 했거든요. 오른쪽이 양천 천막가 녹아내리고 너덜거리고 있고 벽체에는 금이 가 있고 시멘트를 덧바른 자국 등이 있음. 그런데 자물쇠로 현관문을 해서 들어가 보지 못했음. 이렇게 현황 조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황 조사를 다시 했다는 거죠. 낙찰을 받고 났더니 불허가 신청서를 하고 그 다음에 현황 조사를 다시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 거죠. 감정평가서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봤더니 이게 먼저 감정평가서의 기존에 불허가 되기 전 겁니다. 그래서 건물 단가 결정을 봐보시면 잔존가치율, 건물의 잔존가치율을 40분의 11로 잡았습니다. 연수가 좀 됐다 보니까 40분의 11로 잡아서 적용 단가는 16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다시 하고 나서는 40분의 5로 감정평가 가치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11에서 5로 낮췄죠. 그런데 이게 적용 단가가 7만 5천 원 되긴 했지만 이게 감정평가 금액을 자세히 보시면요. 먼저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 물건의 총 감정평가 금액이 1억 6천2백이거든요 1억 6천2백인데 감정평가 하기 전에는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66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서 3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지 않나요? 이게 66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 뭐 물론 틀리면 변경해야겠죠. 잘못했으면. 그렇지만 1억 6천이 넘어가는 1억 6천이 넘어가는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중에서 건물의 감정 가격이 겨우 660만 원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300만 원으로 바꾸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 거죠. 감정평가 몇 번을 다시 했어요? 감정평가 2번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 현황조사 1번을 다시 했습니다. 이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번의 다시 일들을 한 거죠. 당연히 이걸로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돈도 더 들어가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잘못 평가돼서 돈이 다시 더 들어갔는지, 아니면 감정평가사에서 그냥 해줬는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좀, 다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아무래도 이 최고가 매수인이 불허가시청서를 제출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물건의 답사를 갔을 것이고 이 물건의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황조사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내부는 못 들어가요. 밖에서 이렇게 금이 갖고 시멘트 덧발 흔들고 이게 당연히 밖에서 다 보였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허가시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불허가시청서를 받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까지 다시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물건들 가끔 봐보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잠깐 굳이 이렇게 감정평가까지 다시 하지 않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비고란에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로 정도로만 언급을 해도 다시 경매를 시작해도 될 텐데 이렇게 감정평가까지 다시 하고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이유로도 현황조사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감정평가까지 다시 돼서 이렇게 금액이 다시 나온 1억 6천이 넘어가 감정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건물 감정 660이 300만 원이 된 거를 다시 했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재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법원에서 결정을 했겠죠. 법원에서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문제가 없다. 너가 다 이미 보지 않았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 보지 않았냐. 이거 받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이걸 또 받아줘서 다시 경매에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이런 이유로도 제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이 안 좋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이건 굉장히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